늦게 되면 우리는 저가 공략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공략법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HLB의 주가를 건드리셔야 차후에 나올 HLB의 호지 소식에 터져 올라가는 주가를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공략법으로 말씀을 드린다,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HLB 녹화해 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 HLB 영상에서 공략법 알려드리면서 HLB의 이제 업종 비전, 그리고 HLB 산업의 비전,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번에는 HLB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기업의 방향성들을 제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정말 많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구체적인 근거들을 많이 가지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HLB를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매매하는 요 과정에서 내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좀 많아요. 매매를 하고 있지만 어느 타이밍에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요, HLB 주주가 왜 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FDA 이거 호재잖아요. 이거 된다 그래서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HLB라는 기업을 우리가 왜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HLB의 위치와 입지가 어떠한지도 짚어봐 드릴 거고, HLB가 어떤 과정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또 공략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략법은 현재 시세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주가를 이용을 해야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략법 꼭 확인하시는 거 제가 강추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한 가지 짚어드릴 수 있는 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공략법보다 항상 이번 공략법은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공략법을 보시고 이해가 덜 되셨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번 공략법에는 완전히 다 해소를 해놓은 상태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드리기 때문에 매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이 공략법은 갱신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공략법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다 설명을 좀 드려보고, 이것뿐만 아니고 한 가지 선물을 더 준비했어요. HLB를 가져가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HLB 오늘 여러분들께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룹 전체의 성장, 꿈의 과정을 실행 중이다. 이제 보통 이 제약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어떠한 약품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될 돈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이 투자 과정에는 인력도 자금도 시설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임상까지 들어가게 되면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0년, 길면 20년까지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한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공을 시켜서 이게 매출로서 페이백이 오지 않는다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우리가 그동안 위험하게 봐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틀을 완전히 깨부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LB에서 이번에 리보세라닙 간암치료제죠. 병용요법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나왔던 게 뭡니까? 바로 HLB 슬하에 있는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에서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HLB가 직접 나서서 우리 간암치료제 만듭시다 라고 HLB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HLB 밑에 있는 기업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HLB라는 기업은요, 정말 컨트롤을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HLB 슬하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도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기업은 하나의 약품을 개발을 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투자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밑에 계열사들이 있는 덩치의 기업들도 밑에 계열사들은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HLB는 그러지 않고 있다. 자, 단적인 예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HLB 제약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는가 반면에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가 가치가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평가를, 완전 고평가를 받고 있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치에 비해서 평가 가치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계열사들도 함께 잘 나가고 있는 꿈의 과정을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리보세라닙 하나만 보고 건드리면 되느냐? 그러지 않고요, 절대.
HLB 계열사에 있는 모든 이 그룹주 전체적으로 탄탄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룹 전체의 성장이 나오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꿈의 과정을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HLB란 종목을 리보세라님 하나만 보고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셨잖아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 기업과 그룹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업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처럼 업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꼭 눈여겨봐야 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면 늘려주고 매수하지 않았다면 매수를 해보는 거 고려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HLB가 지금 그래도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암 분야를 섭렵하는 거잖아요. 기업 비전을 제대로 닦아 나가고 있는데 뭐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국제 암 학술지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을 통해 겪을 수 있는 부담감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확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세계적으로 암을 통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비율이 이게 2018년도에 나왔던 리서치라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된 수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 이렇게 보기가 편해서 갖고 왔다는 점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자, 보게 되면 1,800마리인데 암을 새롭게 가지게 된 근데 여기서 새로운 죽음, 그러니까 암을 통해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이 9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사람들이 암 발병 이후에 사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암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발전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게 암 발병과 사망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물론 뭐 기본적인 지식으로는 나이가 많고 연로한 분들일수록 암 발병 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는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짚어가야 되는 건 이 암의 발병 과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암은 그냥 갑자기 감기 걸리는 것처럼 콜록콜록콜록 하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형이. 여기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는 이 암세포가 그냥 세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옆세포랑 어떻게 하니까 들러붙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경우예요. 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그냥 세포 자체의 변형 없이 뭉쳐서 덩어리만 된 형태. 우리 대장 내시경 하면 이거 떼었습니다 하잖아요. 이걸 용종이라고 하죠. 용종. 세포끼리만 붙어있는 형태. 자, 그게 아니고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변형되기 시작해요. 그냥 일반 세포가 아니라 변형 세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옆에 있던 세포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하나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종이라고 하는 암세포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태어나서 얼마 쓰지 않은 몸에 얼마 쓰지 않은 세포가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쓴 몸의 세포가 변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약에 흡연을 한다 혹은 음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흡연한 지 얼마 안 된 몸이 이렇게 변형이 될까요? 아니면 흡연한 지 오래된 시간이 된 이런 몸이 변형이 잘 될까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겠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로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망률이 현재까지 50%를 육박하고 그 이상의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것까지 살펴보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 치료제의 개발과 발전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 분야에서 지금 HLB가 엄청나게 많은 개발과 섭렵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냐면 자, HLB 리보세라는 이 병용요법으로 원래는 이 간암 치료제로서 FDA에 신청을 넣었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이미 이거 하기 전에 중국에서 간암, 난소암, 위암, 대장암 그 외 여러 가지 암 분야에서 리보세라닙이 어떻게 되고 있다?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근거로 이번에 간암 치료제를 먼저 승인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암 분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차후에는 이 암 분야도 똑같이 FDA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말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HLB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HLB 리보세라닙 병용, 함렐리주마하고 병용하는 거죠. 여기서 담관암의 생존기간이 2배 넘게 늘렸다. 생존기간을 늘렸다는 얘기는 한 환자
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발병한 지 얼마 안 된 A 환자와 정말 오래된 환자, B 환자, 모든 환자들을 통계했을 때 그 중간값, OS 값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생존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수치가 2배가 넘게 늘어났다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가능성이 높고 신빙성 있는 말인 게, 리보세라닙은 애초에 치료제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억제제가 맞는 얘기일 거예요. 억제제. 그러니까 치료제로서 병용을 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생긴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는 약품이 한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전이 되는 암을 억제해준 약품, 이게 바로 누구다? 리보세라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병용을 하면서 기존에 생긴 암은 치료하고 새로 생긴 암은 억제하니 당연히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는 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난소암 화학요법까지 병용을 할 수가 있다는 리서치까지 나오게 되면서 리보세라닙을 이용한 HLB의 입지가 이 암 분야를 섭렵하는 과정에서 정말 두터워지고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물론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겠지만, 이를 치료하고자 약품을 만드는 HLB 입장에서는 정말 이 방향성, 코드를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HLB의 비전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미국 내에서의 입지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매출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HLB에서는 곧 다가올 FDA 재승인을 대비해서 이미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야 될지, 마케팅을 해야 될지, 이 과정들을 지금 이 리서치나 기사들을 통해서 혹은 학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논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FDA 재승인을 받게 되면 그 이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HLB를 매수해야 되고 비중을 늘려야 되는 가장 큰 근거가 될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근거가 되겠죠. 하나는 말씀 좀 드려보자면, 일단 이 당시 하한가를 맞았던 FDA 유예가 나왔던 이 타이밍에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원래 HLB 입장에선 이 유예가 되기 전주부터 미국 내에 파견 인력을 많이 보내놨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인력들을 파견을 해놨다는 거죠. HLB는 정말 기업 관리와 주가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이 매출이나 이슈와 트렌드에 정말 예민하고 하나의 뚝심으로 이를 밀고 갈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HLB가 그러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이번에는 저번과 완전히 다른 게 유예를 겪었고 이때 FDA에게 한 가지 확답을 받았죠. 너희 재승인을 꼭 신청을 해라. 우리가 꼭 신청을 해라. 강력하게 권고한다라는 얘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FDA 쪽에서도 HLB의 리보세라닙을 이용한 병용약품이 정말 효능이 좋다는 걸 인정을 한 것이라 FDA 재승인은 기정사실이다. 거의 된 것이다 본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HLB가 얼마나 빨리 매출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지 천천히 방향을 잡아갈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느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공략법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공략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 공략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HLB의 현재 주가가 방향을 계속 위로 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주분들이든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입장이든 주가가 좀 내려와줘야지 우리가 저가 공략에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좀 비중을 채워갈 텐데, 주가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서킷 브레이크 때도 5% 정도밖에 하락이 안 나왔는데 그걸 또 완전히 또 다시 복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기업들,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장 같은 기업들 보면은 최소한 10%대까지는 하락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HLB에는 외국인이라는 든든한 뒷배, 거기다 기관들까지 최근 들어 많이 들러붙고 있기 때문에 늦게 되면 우리는 저가 공략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공략법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HLB의 주가를 건드리셔야 차후에 나올 HLB의 호지 소식에 터져 올라가는 주가를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공략법으로 말씀을 드린다,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공략법을 제가 영상에서 상세하게 풀어서 쉽게 풀어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를 통해서 도움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만큼 뭐가 있더라. 이 유튜버 찍는 사람들 중에서 HLB에 대해서 반에 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영상 공략법을 보더니 그거를 토대로 자기 영상을 찍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왜냐면 HLB에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왜냐면 그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HLB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만 뻔지르르 제가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베껴다가 얘기한들, 그것들이 과연 HLB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공략법을 채팅방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HLB의 공략법을 채팅방에 입장하셔야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절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HLB라고 문자를 남기시는 분들께만 가능하니까요. 꼭 문자를 남기셔서 채팅방에 입장하시고 공략법을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문자 보내신 분들,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100% 모두 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일절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편하게 문자 남기셔서요. 채팅방 입장해 두시면 이 공략법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슈들 포함한 추가적인 이슈들까지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채팅방에서 보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이거까지 선물로 드린다고 했었고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는 마찬가지로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려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볼 텐데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이 종목 내가 그동안 찾던 종목이야. 참 괜찮은 종목이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설명 내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 및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설명을 다 드려봤습니다. HLB의 주가가 솔직히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조정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기업의 가치를 두고 보고 비전을 보고 행동들을 보게 됐을 때 기업의 지금 입지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타이밍일수록 주가를 조금이라도 세밀하게 더 잘 잡아줘야 내가 한 틱 차이로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공략법 정리해둔 것들 여러분들이 꼭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HLB 문자 남기신 분들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문자 남기셔서 공략법 확인해 가셔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